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걷고 서고 숨 쉬는 모든 순간의 중심인데요. 만약 이 기둥이 흔들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거의 누워서만 있어야 되는데 일어나면 한 10분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안 아픈 시간보다 아픈 시간이 계속 길어지니까 통증의학과 가서 주사를 좀 맞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일상의 모든 움직임의 시작이자 말없이 몸을 떠받치는 기둥인 척추. 하지만 이 단단한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사소한 한 걸음은 고통이 시작되고 평범했던 일상엔 적신호가 켜지고 맙니다. 척추는 움직이는 관절이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 연골이 있고요. 뒤에는 두 뼈가 만나서 움직이는 관절이 있습니다. 많이 쓰다 보면 관절에도 굳은 살이 지고 이렇게 두터워지게 되는데 뒤에서부터 신경을 누르면 그게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앞쪽에 있는 단단한 디스크가 점점 내려앉으면서 뒤로 밀려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퇴행성 디스크가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통증이란 이름으로 멈춰버린 일상. 하지만 아픔을 딛고 회복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이들이 있는데요. Very, very strongly want this. Thank you, DJ. Thank you. See you. See you later. 다시 세운 척추, 다시 삶의 중심을 되찾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독창적 수술 기법과 연구로 회복의 길을 여는 정형외과 전문의 최대정 원장. 수술을 위해 병원을 찾은 강효영 씨. 언제부턴가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고 다리 통증도 심해졌다는데요. 엉덩이부터 엉치부터 해서 허벅지하고 무릎하고 사선으로 계속 통증이 왔어요. 찌릿찌릿하게. 안 아픈 시간보다 아픈 시간이 계속 길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통증의학과 가서 주사를 좀 맞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정밀 검사가 진행됐는데요. 수년 동안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해온 강효영 씨의 몸엔 어떤 문제가 숨어 있던 걸까요? 요추 4번과 5번 사이, 원래는 하얗게 보여야 할 신경이 심한 협착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신경이 꽉 짓눌려 있어 통증이 더 심한 건데요. 아버님은 이제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스크가 좀 빨리 닳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꽉 눌려서 생활을 하니까 디스크 한쪽으로 빵 터지게 되거든요. 근데 뒤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면 그러면 뒤에 가서 이렇게 꺼내주면 되는데 이거는 옆구리로 튀어났어요. 신경이 나가는 구멍, 그래서 신경곡, 옆구리 나가는 신경이 쪽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신경이 꽉 끼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큰 신경이 있고 요게 다리로 가는 신경이에요. 그래서 요 사이로 싹 빠져나와야 되는데 디스크가 이만큼 커요. 네, 그래서 신경이 아예 가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접근을 해서 여기 굳은 살, 요기 디스크를 다 빼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벌써 디스크가 닳아서 내려서 협착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구멍을 넓히는 작업을 하시면 돼요. 예, 옛날에는 이제 수술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뒤로 접근을 해서 이 뼈를 다 허물고 나서 디스크를 뺐는데 그럼 여기 관절 기능이 떨어지니까 기능이 소실이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접근해서 디스크만 빼고 나면은 관절을 그대로 쓰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뭐 이제 10년은 더 쓰셔야 되니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치료하시면 되고 운이 좋으시면 그냥 저대로 굳어요. 뭐 자꾸 재발한다고 해서 거기다 나사받고 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위아래가 더 힘들어져 큰 수술로 또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더 안 좋으세요. 수술도 좀 걱정이 되죠. 근데 수술도 걱정이 되고 또 의사 선생님 병원 잘하신다 하니까 그걸 믿고 제가 이제 믿고 이제 수술을 해야죠. 강효영 씨의 수술날. 양방향 척추 내시경을 활용한 척추 후궁 절제술이 진행됩니다. 1cm 미만의 작은 구멍을 뚫어 내시경과 수술기구를 삽입하는 방식인데요. 병변 부위를 직접 확인하면서 정밀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 기구들이 전부 다 한 5에서 8mm 정도 되는 다 기구들인데 그거를 40배 정도 확대를 하고 수술을 하거든요. 이 사이가 지금 1cm 공간 안에서 수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후방 관절이라고 하는 뼈고 여기가 황색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뼈가 벌써 굳은 살이 자라서 노는 뼈가 있거든요. 이 굳은 살 진 거예요.
절개 범위가 작고 국소 마취로 짧은 시간 내에 진행되기 때문에 회복이 아주 빠르다는 점도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의 장점인데요. 단단하게 굳어있던 신경을 짓누르던 황색인대가 아주 섬세하게 제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강효영 씨는 과연 언제쯤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한 40분 남짓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걷는 거는 이제 4시간 좀 안정하시고 어지럽지 않으시면 그때부터 보행을 하고요. 그 다음 날부터 운동을 이틀 정도 해보시고 괜찮으시면은 보통 퇴원도 하시고 합니다. 그래도 일상 일이 많으셔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운동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에 복귀하시라고 보통 한 달 정도 운동을 바짝 하시고 일하세요. 이제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하얗고 선명하게 보이는 신경공 보이시죠? 정상적인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신경 압박의 원인을 잘 제거했습니다. 다음 날 다시 강효영 씨를 찾았는데 좀 어떠세요? 들어갈 때는 좀 겁이 나고 그러던데 마취하고 기억도 안 나지만 수술은 뭐 잘 된 것 같고요. 걸어 보니 많이 좋아졌어요. 땡김도 없고 저린 것도 많이 없어졌어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통증 때문에 절뚝거리셨잖아요. 와, 수술 하루 만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체감되는데요. 걸음이 가벼워지니까 여기저기 다니고 싶은 곳도 많답니다. 가족들이랑 여기저기 관광도 좀 다니고 놀러 좀 많이 다니고요. 그리고 제가 산을 좋아하는데 산을 좀 많이 다니고 싶고 단풍 구경, 꽃 구경 막 다 하고 싶고 집에 애기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그 강아지 제가 아파서 산책을 못 시켰는데 이제 앞으로 산책도 자주 나가면서 많이 놀러 다니고 싶어요. 수술 후 퇴원을 앞둔 박승훈 씨. 이거 이제 좀 됐죠. 작년에 이제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다른 병원에 갔어요. 이제 가가지고 이제 주사 치료하니까 거기서 해가지고 한 1년 괜찮았어요. 그 이제 올해 한 1년 지나니까 억수로 아프대요. 허리를 뭐 구부리지도 못하고 피지도 못하고 거의 누워서만 있어야 되는데 일어나면 한 10분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이제 10분 정도 지나면은 이제 허리가 아프면서 히프가 아프죠. 그다음에 허벅지가 아프고 그다음에 발바닥이 아프고 저리고 그냥 걷지를 못하죠. 이게 사람이 뭐 어디에 쑤그리던가 좀 쑤그려서 조금 있으면 이제 눕던가 좀 안정을 취해서 또 일어나고 지금 11일째입니다. 서서히 이제 없어지더라고. 이렇게 아픈 게 썩 올라오면서 히프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앞으로 뭐 좀 더 있으면 괜찮아진다니까 괜찮죠. 뭐 예후가 좋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허리의 중심부터 발바닥까지 심한 저림과 통증에 단 10분을 서 있기도 힘들었던 상태. 요추 4번, 5번 사이 디스크 돌출과 후관절 황색인대의 비후까지 관찰됐는데요. 협착으로 척추관이 심하게 좁아져 신경근이 압박되고 있었습니다. 신속한 치료가 필요했죠. 네,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은 비교적 젊으신 60대 초반의 환자분이셨는데 어디가 나쁘다라는 것보다는 뼈가 체격이 워낙 좋으시고 뼈가 워낙 커요. 남자분들은 골반이 조금 작습니다. 골반이 작아서 척추관 내도 조금 작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협착이 진행해도 이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자분들은 골반 사이즈가 약간 넓다고 표현을 합니다. 넓기 때문에 척추관도 약간 넓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척추 협착증이 어느 정도 진행할 때까지 그냥 허리만 좀 불편하다 하고 지내시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분이시지만은 이게 조금 협착증이 빨리 증상이 진행이 되셨어요. 네, 뼈가 바깥으로 자라게 되면 괜찮은데 우리가 허리에 오는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몸집을 키워야 되는데 바깥으로 뼈가 커지는 부분들은 괜찮습니다. 내 허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부분인데 뼈가 안에는 신경이 있으니까 바깥으로만 자라야지 하진 않거든요. 안쪽과 바깥쪽으로 같이 자라게 되는데 그때 공간이 좁으면 안쪽으로 조금만 뼈가 안으로 자라 들어와도 신경이 많이 눌리게 됩니다. 박승훈 씨 역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진행했는데요. 당뇨와 심방세동이 있어 수술이 까다로운 승훈 씨에게도 비교적 안전하고 부담 없는 선택이랍니다. 자, 후방으로 돌출됐던 디스크가 깔끔하게 제거된 모습 보이시죠? 신경관 압박이 해소되면서 척추관도 또렷이 넓어졌습니다.
가서서 허리 조심해야지 하고 누워 계시면은 안 돼요. 요거는 내 허리를 계속 써서 근육을 단단히 해서 관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운동량이 많아야 돼요. 앉아서도 하셔도 되고 서서 하셔도 되고 허리를 이렇게 틀어보세요. 쭉 들고 또 반대쪽으로 쭉 들고 요 멈출 때 운동이 되거든요. 네, 배에다 힘을 주시고 멈출 때 딱 운동이 되시고 쭉 들고 멈추고 어깨를 이렇게 펴보세요. 이렇게 으쌰 으쌰. 그래서 요거 이제 기립근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요 두 가지를 하시면은 이제 어깨가 펴지면서 지게가 벗어져요. 몸의 무게 하중이 줍니다. 그럼 허리가 가볍거든요. 수술 후 무엇보다 중요한 게 꾸준한 운동이라는 원장님의 신신당부.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제법 바람이 쌀쌀한데도 어김없이 밖으로 나서는 박승훈 씨. 성큼성큼 걷는 건 물론 허리 근력에 좋은 스트레칭도 잊지 않습니다. 특히 숨이 차고 약했던 심장도 덩달아 많이 좋아졌다고 하네요. 뭐 정상적인 활동이 다 거의 가능하죠. 수술 부위만 약간 땡기지 다리가 아프던 거, 허리가 아프던 거 많이 괜찮아졌죠. 거의 정상에 가까워졌어요. 한 10분 정도도 못 서 있었는데 지금은 뭐 왔다 갔다 해도 괜찮고 구부려도 어느 정도는 받쳐주니까요. 뭐 특히 우리는 소녀딸이 좋아합니다. 할아버지 건강해졌다고 좋아하죠. 아유 우리 신봄이, 우리 착한 신봄이 할아버지 건강해져서 기분 좋으니까 너도 기분 좋고 좋다. 슬슬 할아버지랑 같이 바닷가에 놀러 오자. 낚시도 오고. 사랑한다 신봄. 주말 아침 부지런히 어딘가로 향하는 최대정 원장. 어디 가시는 거예요? Hola, ¿cómo estás? Hola. 소리 잘 들리거든요. 네, 오늘은 저 멕시코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을 배우기 위해 선생님이 많이들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 교육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줌으로 접속을 해서 선생님들 교육 강의를 하고요. 또 서울에 있는 팀들이 선생님 교육을 도와드릴 겁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거의 우리나라가 종주국입니다. 그래서 해외 많은 선생님들이 이 수술을 배우기 위해서 한국에 1년에도 여러 번 여러 각국에서 내원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선생님들한테 가장 효율적으로 이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 실습 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Today, my topic is introduce the biportal endoscopic spine surgery and why this surgery is important and then how can it help you your practice. Grandma and grandpa, the patient strongly want this surgery. Without instrumentation, they can restore their function of the lumbar spine and they have their life and they can do their job in a very early post-operative period. So in grandma, in Korea, very, very strongly want this surgery. 저도 척추를 배우는데 많은 선생님들한테 배웠습니다. 배웠고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던 저한테 그런 많은 지식들을 저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그분들의 노력이 많았던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도 도움을 받았고 저도 제가 가진 지식을 그 다음 후대에 다른 선생님한테 전해드려야 그 선생님이 또 발달을 많이 시킬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아플 때, 그 다음에 저희 자식들이 아플 때 그 선생님들한테 치료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게 더 큰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탕탕 총소리가 들리는 이곳 경남 김해시 사격장입니다. 제45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를 앞두고 사격 연습에 한창인 오늘의 세 번째 주인공 이희정 선수입니다. 2000년 시드니 장애인 올림픽 남자 공기권총 금메달리스트기도 한데요. 경남에서 그 선수 활동을 새롭게 시작하는 여자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 선수가 서울에 이제 시합을 하러 왔다가
휠체어를 태워주려고 하는데 허리가 뚝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였어요. 이게 뭐지? 하고서는 이거 이상하다 하면서 허리를 주먹으로 뚝 때리면서 이렇게 안정을 시킨 다음에 다시금 이제 생활을 했었죠.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그 자세를 잡게 되면은 허리나 어깨 쪽으로 이렇게 통증이 나타나가지고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그 상황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냥 좌우로 이렇게 허리를 좀 이렇게 스트레칭하면서 좀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겨우겨우 넘겼습니다. 허리 통증이 타고 내려와 허벅지부터 발가락까지 찌릿찌릿 고통스러웠던 이희정 씨. 요추 4번, 5번 부위에 중증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척추관이 심하게 좁아져 양측 신경이 아주 꽉 짓눌리고 있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사격이라는 자세가 뒤로 이렇게 이제 겨냥하시면서 뒤로 허리를 딱 제치고 포로 딱 몸을 잡으셔야 되는데 뒤로 젖히면은 신경 구멍이 더 좁아지니까 아마 저림이 많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MRI 검사상에서는 이제 요추의 3번하고 4번 사이, 4번하고 5번 사이 두 군데 허리 관절염이 와서 뼈가 굉장히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경 입장에서 진단을 내리기 때문에 신경집이 좁아졌다. 그래서 협착이 중증으로 있는 상태였습니다. 크게 피부를 제거하고 근육을 젖힌 다음에 뼈를 잘 떼내고 그 밑에 있는 굳은 살을 딱 떼내면 변형 치료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잃는 게 많죠. 근육도 손상이 되고 뼈를 잡아주는 구조가 없어지니까 거기다가 나사를 다시 고정을 해서 허리 관절의 운동성에 제한이 남습니다. 그게 후유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허리 관절의 운동성을 살리고 근육을 살리기 위해서 내시경이라고 8mm 기구를 집어넣어서 뼈 밑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병변만 제거하는 감압술을 시행했습니다. 다행히 아주 성공적으로 수술이 마무리됐습니다. 협착으로 좁아져 있던 척추관도 다시 선명하게 넓어진 모습이죠. 요즘에는 이제 걷는 거는 어떠세요? 그때는 걷는 거는 좀 저림이 좀 많으셨었는데. 네, 저린 거는 별로 없고요. 걷다 보니까 제 자신 느끼기에 그 장애가 없는 것 같은 주민센터 그 사회복지사 직원이 저를 보고서 저 이 중증 장애 등록을 받았는데 경증 장애로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좀 착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 좋으세요. 관리 잘해서 너무 좋으시고요. 네. 그대로 좋아지실 거예요. 얼마 후 제45회 장애인 전국체육대회 사격 시합 마지막 날, 고통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에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희정 선수. 수술 후 처음 맞는 큰 무대에서 한 발 한 발 다시 총구를 겨누어 보는데요. 자, 과연 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와, 종합 8위로 결선 진출입니다. 지금 P1 남자 10m 공기 권총에서 지금 553점을 사격해서 결선에 진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래 서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고통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선수 생활하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이번 기회에 그런 시술을 받아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몸 상태가 수술한 이후에 너무 좋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 선수 화이팅! 잠시 후 시작된 결선 무대. 이 순간을 위해 다시 걸음을 배우고 삶을 일으켜 세운 이희정 선수. 과거의 영광을 넘어 또 한 번 새로운 도전을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살짝 비껴나간 한 발에 아쉽게 메달 획득은 못했지만 마냥 감사한 마음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아주 아쉬운 가운데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병원에 원장님 이야기 여러분 그 스태프진들의 그런 그 치료를 받아가지고서 아주 참 얼마나 이렇게 참 건강하게 경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예순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병원에서 이 튼튼한 허리를 만들어 주셨기에 앞으로 더욱더 이제 10년, 20년 더욱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위대한 이 뭐랄까 이 업적인지 그 업적을 또다시 이 메달로서 다시금 나타낼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회복은 한순간의 기적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꾸준함에서 시작됩니다. 인생이란 긴 마라톤에서 다시 뛰고 다시 꿈꾸는 용기. 우리 모두가 자신의 속도로 더 멀리 건강하게 달려갈 수 있길 응원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죠. 지금은 이제 고령이 되셨지만 이제 많은 사회 시설들이나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젊었을 때처럼 빨리 뛰고 높이 뛰고 화려한 경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라톤처럼 60대, 70대, 80대를 우리가 허리를 잘 달래고 관리를 해서 마지막까지 우리 허리를 잘 쓰시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60, 70 나 허리 약해. 지금 포기하지 마세요. 잘 달래서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